안녕하세요.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커리어 개발 센터 개커쌤 채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올레드의 핵심 유기재료를 생산하는 주식회사 덕산 네오룩스의 사업 현황 및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덕산 네오룩스는 2014년 말에 덕산 하이메탈의 화학 소재 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시켜 설립되었으며 2015년 2월에 코스닥 시장에 재상장되었습니다. 2020년 매출은 개별 기준으로 1,442억 원이었으며 직원 수는 2021년 3월 현재 215명입니다. 덕산그룹의 창업자인 이준호 회장과 그의 장남인 이소은 부회장이 함께 덕산 네오룩스의 대표를 맡는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레드는 백라이트가 필요 없는 자체 발광 발색 구조의 특성을 갖고 있어서 기존의 LCD 디스플레이로는 구현하기 힘든 형태에 구애받지 않는 디스플레이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 외에도 올레드는 LCD에 비해 응답 속도가 빠르고 소비 전력이 낮으며 시야각이 넓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올레드의 적용 분야는 주로 스마트폰과 같은 소형 디스플레이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요즘 LCD 가격이 상승하면서 올레드의 사용 범위가 더욱 다양한 전자기기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메타버스의 시대가 열리면서 콘텐츠 측면에서는 하이브와 같은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그리고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덕산 네오룩스와 같은 디스플레이 소재 회사가 주요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브라운관이 거의 100년 동안 디스플레이 시장의 터줏대감 역할을 했는데 이에 비해 두께가 얇고 가벼우며 소비 전력도 낮은 LCD 평판 디스플레이가 등장하면서 브라운관의 아성은 급속도로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2009년부터 상용화되기 시작한 올레드가 LCD에 비해 뛰어난 기능성을 바탕으로 머지않아 디스플레이 시장의 대표주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올레드 디스플레이의 개발 및 양산은 한국의 기업들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어서 해당 산업의 성장에 따라 국내 올레드 소재 업체들의 동반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올레드 개발의 초창기에는 소재의 해외 의존도가 높았지만 국내 소재 업체들의 기술 개발 및 양산 대응 노력으로 올레드 소재의 국산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레드 재료는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먼저 재료에 대한 선행 개발을 마친 후 관련 업체들에게 자사의 기준에 맞게 재료를 생산, 공급해 줄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과정에서 소재 업체들의 기술력이 함께 향상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소재 업체들의 제품 개발 기술력, 양산 능력, 가격 경쟁력 등이 총체적으로 향상되는 진입장벽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올레드는 ETL, HTL, EML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공이 HTL을 통해 이동하고 전자는 ETL을 통해 이동하여 EML에서 만나 자체적인 발광 발색을 통해 빛 에너지로 전환되는 구조입니다. 덕산 네오룩스는 HTL, 즉 전공 수송층과 발광 발색 역할을 하는 레드 호스트, R', G' 등을 양산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동종업계 내에서 가장 다양한 제품군을 국산화했으며 오랜 기간에 걸친 양산 경험으로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이 덕산 네오룩스의 차별화된 경쟁력입니다. 특히 아몰레드의 핵심 소재인 전공층에 있어서는 덕산 네오룩스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8년 처음으로 전공층을 개발할 때 연구개발비로 100억 원을 쏟아부었는데 당시 회사 매출이 226억 원에 불과했기 때문에 몹시 무모한 결정으로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 연구개발에 성공하여 세계 시장을 장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덕산 네오룩스는 2009년 삼성이 처음으로 스마트폰에 아몰레드 패널을 적용하면서 덕산을 HTL 공급사로 선정하여 올레드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이후로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이 둔화되면서 올레드 소재 회사들이 경영난을 겪게 되었고 몇몇 기업은 올레드 사업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덕산 네오룩스는 선제적 기술 개발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고
2014년에 당시 외국 기업들이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었던 레드 호스트를 자체 기술로 양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2017년에 알프라임, 즉 레드 보조층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글로벌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던 올레드 소재 시장의 판도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제는 애플 아이폰, 아이패드를 비롯한 닌텐도 스위치의 올레드 탑재, 올레드를 적용한 노트북 PC, 태블릿 PC의 증가, 삼성의 QD-OLED 출시 입막, 자동차용 디스플레이 시장의 급성장 등으로 올레드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덕산 네오룩스의 매출이나 수익성은 더욱 호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덕산 네오룩스의 제품은 화학 소재로서 수요업체의 상황, 제품의 조성, 제품 사이즈, 원자재 가격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하여 제품 가격이 결정됩니다. 이와 같이 매년 다양한 요인에 의해 제품의 가격이 변동되고 있으며 덕산 네오룩스는 지속적인 원가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고객사의 단가 인하 요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덕산 네오룩스의 거래처별 매출 비중을 보면 삼성 디스플레이와 같은 국내 업체를 통한 매출 비중이 70%가량으로 가장 많은데 요즘 중국 패널 업체들의 올레드 생산이 급성장하고 있어서 중국향 매출 비중이 향후 30에서 4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 수출까지 포함하면 전체 매출의 85% 이상이 해외로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덕산 네오룩스는 다소 편중되어 있는 거래선을 다변화하기 위해 일본, 대만, 중국 등 해외 패널 업체를 통한 매출 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높은 수출 비중으로 외화 수금이 외화 지출보다 많은 현금 흐름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환율 하락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화 선물환 매도와 같은 해지 방안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덕산 네오룩스는 매년 매출액의 10%가 넘는 규모의 자금을 연구개발에 투입하고 있으며 주로 LCD에 비해 수명이 짧고 발광 효율이 낮으며 가격 경쟁력이 취약한 올레드의 단점을 해소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전공 수송층 재료 개발과 삼중항 전자를 이용하는 인광 호스트 재료 개발을 통해 올레드의 발광 효율과 수명이 크게 개선되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개발을 통해 올레드 관련 특허만 400여 개에 이르게 되었으며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덕산 아이메탈, 덕산 네오룩스, 덕산 테코피아 등의 회사를 계열사로 보유하고 있는 덕산그룹은 이준호 회장이 1982년 조선기자재를 만드는 덕산산업을 설립하면서 그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부산대 경제학과를 1972년에 졸업하면서 현대중공업에 입사하여 10년 동안 직장생활 경험을 쌓은 후 창업에 도전하였습니다. 1990년대 말 외환 위기의 영향으로 경영난에 빠지게 되면서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게 되었고 당시 첨단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던 반도체 소재 분야로 눈길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1999년에 설립한 덕산 아이메탈은 초창기 연매출이 300만 원에 불과했지만 기술 개발 노력 끝에 솔더볼 국산화에 성공하여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대 기업에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솔더볼 시장 선두업체인 일본의 센주메탈의 뒤를 추격하는 세계 시장 2위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디스플레이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예견했던 이 회장은 2014년에 덕산 네오룩스를 설립했고 이 회사 또한 연매출 1000억이 넘는 회사로 성장하였습니다. 연구개발 중심의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 이 회장은 기술 인재를 중시하는 경영 철학을 갖게 되어 수십 년간 경영을 해보니까 경영은 곧 사람이었다. 덕산이 집중하고 있는 연구개발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 회장의 인재 중시 철학은 장학재단 설립으로 이어졌습니다. 2018년 자신의 호를 딴 유아푸른 재단을 설립하여 올해 4기 장학생을 선발하기에 이르렀으며 매년 대학교 신입생 10명을 선발하여 졸업식까지 학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재단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학술 연구 지원과 벤처 창업가 지원에 이르기까지
재단 사업의 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재 중시와 함께 오늘날의 덕산그룹이 있게 한 경영의 핵심 화두는 혁신이었습니다. 이준호 회장이 창업 초창기에 사업자금 대출을 받으러 은행에 갔다가 우연히 받게 된 책자 속에서 혁신이 기업을 영원하게 한다는 일본 경제학자의 글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는 몹시 힘들었던 때라 그 글을 읽고 머리가 올릴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회장은 기업 성장의 원동력은 혁신이라는 좌우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칠순을 넘긴 나이가 되었는데도 혁신적인 기술 시장의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머니 속에는 항상 수십 가지의 사업 아이템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느 순간 특정 사업을 진행할 만한 타이밍이 되었다는 판단이 서면 그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며 만약 사업화를 위한 준비가 덜 되어 있으면 합병을 통해서라도 그 사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볼 때 오늘날의 덕산그룹을 있게 한 이준호 회장의 경영 철학은 인재 중시와 혁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창업 후 20여 년의 역사 속에서 한국 경제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과 디스플레이 산업의 저변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준호 회장의 두 아들이 2세 경영인으로서 그룹 경영의 일선에 나서게 되어 향후 어떤 모양새로 성장의 가도를 이어가고 소재 산업 입국의 미션을 완수하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인재 중시 경영과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혁신을 바탕으로 가스프, 듀폰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소재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커리어 개발 센터 개커샘 채널이었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